자, 여러분들 교재 거기 58페이지에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거기 나오는 게요. 신규 등록과 이제 등록 전환의 경우입니다.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요. 이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이제 신규 등록이라고 하고,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합니다. 그걸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그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필지 대량입니까? 소량임을 그 전제로 합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요, 여러분 신규 등록 미등록된 토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지번 부여지역 안에요, 미등록된 토지 발견됐다. 발견돼봐야 한 필지 두 필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등록 전환이라는 게 여기 근처에 있는 산을 하나 깎는다라는 거예요. 산을 개발 행위한다라는 거거든요. 한 필지의 면적이 수백만 제곱미터입니다. 필지가 아주 많은 필지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우리 법에서 얘는 출발 자체가요, 한두 필지 소량임을 그 전제로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얘는 지번을 부여할 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 부여합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 안에 지금 제가 특정한 부분을 지금 확대를 해본 거예요. 하나의 지번 부여, 아까 지번 부여지역이라고 하면 뭐 이야기하는 거죠? 지번 부여지역? 동 또는 리를 의미한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부분을 제가 이제 확대를 시켜본 거예요. 자, 가령 지금 이 부분에 미등록된 토지가 발견됐다라는. 그럼 여기 지금 지번 부여지역 전체에는요, 여기 지번 부여지역 전체에는 가령 지번이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여기 최종 지번이 만약에 190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1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제가 지금 확대를 시켜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미등록된 토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번 부여지역에 여러분 최종 지번이 몇 번입니까? 190번이다,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19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접토지 126의 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126의 1이다 이 말이죠.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지번 부여지역에 지번이 지금 다 부여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미등록된 토지가 하나 발견됐다라는 거죠. 내지는 산을 깎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여해야 될 대상 토지는 많아봐야 한 필지 두 필지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여기 126의 1 이렇게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이제 원칙이다. 자, 다만 이제 원칙이 있으면 뭐도 있느냐?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 여기다 적어볼게요. 예외. 자, 예외라는 건요,
최종 지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세 가지.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만약에요. 지금 여기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190. 그럼 여기 바로 근처에, 여기 바로 인근에 지금 미등록된 토지가 하나 발견됐어요. 마침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190의 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본번으로 19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191.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여러분 지번은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되도록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침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으면 굳이 이때는 부번,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자, 가령, 여기 지번 부여지기인데, 여기가 지금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여기 멀리 떨어져서 섬이 하나 발견됐어요. 여기 섬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인접 토지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인접 토지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지번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그럼 여기다 뭐라고 부여한다는 겁니까? 191. 의미 아시겠죠?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신규 등록과 등록자라는 그 전제 자체가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합니까? 대량임을 전제로 합니까? 소량.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대량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바닷가에 있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바닷가에 있는데 여기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여기 한 100필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의 1, 뭐의 2, 뭐의 3 이거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신규 등록과 등록자는 그 전제 자체가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량인 경우에, 즉 여러 필지인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번으로. 그래서 191, 192, 193. 의미 이해하시겠죠? 예. 자, 세 가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이게 핵심입니다. 부번을 붙입니다. 왜냐? 한두 필지 소량이니까요. 신규 등록과 등록자는 그 출발 전제 자체가 우리 법에서 전제 자체가 한두 필지 소량임을 원칙적으로 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더라.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더라. 세 가지 이해하셨죠? 암기도 하셔야 돼요. 이해도 하시고 이 부분은 암기도 수반하셔야 됩니다. 최멀여 이렇게 최멀여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이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시험에 답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최멀여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분할과 합병인데요. 가령 여기 137이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건축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 토지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여러분 이 건축물을 걸리게 이렇게 분할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 그럼 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한 필지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느 걸 137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할까요? 건물이 있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법 규정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137. 자, 그럼 얘는 나머지 다른 필지는요. 여기 있는 이 지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입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자, 현재 부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순번의 부번이니까 이때는 137의 1.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 토지를요, 다시 또 2차 분할을 합니다. 그럼 이걸 137을 또 분할을 합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셔야 되죠? 네, 그럼 얘가 이제 137이다. 그럼 여기 다른 필지는 역시 여기 있는 이 지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뭐예요? 137의 2.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얘를 또 분할합니다. 137의 1을 이번엔 분할합니다. 그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건축물이 없으니까요. 둘 중에 아무거나 137의 1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위의 토지를 이제 137의 1로 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토지는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니까 137의 3. 이까지 있잖아요. 최종 부번이 2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순번의 부번 3. 이해하시겠죠? 예, 분할은 아주 쉽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교재 거기 59페이지에 윗부분에 반가로 2번 분할 찾으셨죠? 그래서 원칙에서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거기 있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되셨죠? 그 다음 밑에 예외 보세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죠? 네.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충분히 분할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할의 반대가 이제 합병입니다. 이제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자, 네 필지가 있습니다. 137, 137의 1, 137의 2, 137의 3. 네 필지가 있어요. 이 네 필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이 네 필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합병 후의 지번은 여기서 뭐가 돼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될까요? 137입니다. 즉 합병의 경우에는 최선순위 지번, 합병 전 토지 중에서 제일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 뭐예요? 137. 다만 합병의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이 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그냥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때는 그때는 건축물이 있는 이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결론,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 안 했어요. 그럼 그때는 합병 후의 지번은 뭐가 되는 거죠? 137. 이해하시겠죠?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했어요. 그럼 그때는요, 이때는 137의 1이 합병 후의 지번이 된다는 의미 이해하셨죠? 네. 자, 역시
교재 보세요. 방가로 3번의 합병. 원칙.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본번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예외 한번 보세요. 예외.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부분 줄 꺼놓으세요.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는. 의미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제가 여러분 지적 확정 측량 하면 하나 단어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도시 개발 사업이다. 그죠? 낙후된 지역 쭉 밀고요. 낙후된 지역 쭉 밀고 새로운 신도시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필지부터 새로 획정합니다. 낙후된 지역 보시면 여러분 맹지들 무지무지 많아요. 수두룩하게 맹지들 많습니다. 이거 쭉 밀고요. 새로운 신도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필지를 당연히 새로 획정합니다. 필지를 새로 획정하니까 당연히 측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필지부터 새로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 얘는 대량이다. 그 점에서 뭐랑 차이가 나느냐?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이랑 달라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의 규정 취지는요.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한두 필지 소량임을 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 다른 건 다 지번이 부여가 돼 있으니까 어차피 발견돼봐야 한 필지 두 필지고 산 밀어봐야 한 필지 두 필지니까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얘가 세 가지 예외 있다. 그죠? 최멀려. 이해하시겠죠? 이에 반해서 지금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입니다. 수많은 필지다 이 말이죠. 그럼 수많은 필지니까 얘는 당연히 지번을 부여할 때 원칙은 본번일까요? 부번일까요? 본번. 대량이니까. 그래서 종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를 한다.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 있습니다. 지번 부여 지역의 의미, 동 또는 리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지번 부여 지역 안에 가령 지금 이 부분만 자, 지금 제가 네모친 이 부분만요. 여기다 뭘 하느냐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수많은 필지입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지금 이제 이 부분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네모를요. 여기 있는 네모를 이렇게 반듯하게요. 반듯하게 가령 뭐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얘를 쭉 밀고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얘를 쭉 밀고 새로 이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요.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 1번부터 지번부유 1번부터 해서 190번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한 동 전체를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동이면 엄청나게 넓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일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니까 뭐만 갖다 쓰라는 거죠? 본번만.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지번 중에서 되도록이면 자 지번은 되도록이면 본번입니까? 부번입니까? 본번. 되도록이면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필지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건 지금 한두 필지가 아니라 수많은 필지 대량입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만 갖다 쓰라는 거예요? 본번만. 자, 그러면 본번 한번 찾아보죠. 지금 몇 개 있어요? 121, 122, 123, 124, 125, 126. 6개 있다 그죠? 근데 지금 필지가 몇 필지예요? 12필지입니다. 네. 그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래 하나하나 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본번만 갖다 쓰려고 하니까 자, 부족하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으로 돼 있으면 하나의 블록마다 하나의 단지마다 121, 122, 123, 124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121의 1, 121의 2, 121의 3 더 안 써도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요렇게 지번 부여한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요렇게 만들 수도 블록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또는 여기 도로예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뭐 반드시 블록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때는 역시 종전지번 중에서 뭐로만 갖다 쓴다고요? 본번. 왜냐면 대량이니까. 본번만 갖다 쓰는데 역시 본번이 부족하다 그죠? 본번 6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부족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121, 122, 123, 124, 125, 126 부족하다 그죠? 그러고 나면 여기 지금 최종 지번이 몇 번이에요? 190번. 그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91, 192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방가로 4번 59페이지 방가로 4번 찾으셨죠? 예. 자, 지적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거기 보시면 원칙 부분 보세요. 원칙 찾으셨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과 지적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하고, 자, 이 말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세하게 또 배우실 건데요, 이 말은 헷갈릴 수 있는 지번은 제외하고 이 말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지번은 제외하고. 자, 핵심은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 거기다가 줄 거 놓으세요. 본번으로 부여한다. 왜 본번으로 부여하는지 아시겠죠? 대량이니까.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니까 본번으로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 말이죠.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다음 그 밑에 예외 한번 보세요.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을 때는, 즉 지번이 모자랄 때는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지번이 모자랄 때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다음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런 그림 예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거 안 나오면 뭐가 나오냐? 아까 지금 보신 그 글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그래 이해 끝났어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그 글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본번. 다만 본번이 부족한 경우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부번을 붙이거나,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아예 여기 있는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되셨죠? 예.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지번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번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지번은 처음에 한 번만 딱 보시고 나면 나중에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9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에 방가로 5번 찾으셨나요? 예, 거기 준용되는 경우 찾으셨죠?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이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재작년 시험에는 얘가 독립해서 그냥 한 문제로 지번 파트에서 얘를 출제를 했어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 그러니까 본번으로 부여한다라는 거죠. 대량이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은 역시 얘들 또한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일까요? 대량일까요? 대량이다 말이죠. 대량이니까 이 방식 준용한다는 거. 만약 한두 필지 소량이면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량이다는 거. 즉, 자, 지번 변경도 대량이고요. 행정구역 개편도 대량이고요. 축적 변경도 전부 다 대량입니다. 한두 필지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조금 있다가 지번 변경 바로 나옵니다.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지적 소관청은 지번을 순차적으로 북서기본법 원칙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본번 부여 원칙에 따라서 처음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부여를 해뒀어요. 근데 지번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특히 분할과 합병입니다. 분할이 있으면 지번이 어떻게 돼요? 생깁니다. 합병이 되면요? 없어집니다. 분할과 합병을 계속 순차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됩니다. 처음에는 1번 옆에 2번이 있었는데 갑자기 1번 옆에 113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최초에 지번을 부여한 그 취지 자체가 몰각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한두 필지만 새로 지번 부여합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 그래서 이 방식 준용한단 말이죠. 그 다음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과거에 경상남도 김해시가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습니다. 한두 필지만 개편합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에요. 그럼 김해시에서 쓰던 지번을 그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이해하시겠죠? 역시 지번 새로 부여합니다.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예요. 대량이에요. 대량이다. 그래서 이 방식 준용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축적 변경입니다. 축적 변경의 정의. 축적 변경은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그럼 이미 지적도에
비록 상대적으로 소축척이지만 지적도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개발은 된 토지입니다. 아예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어디에 등록이 돼 있죠? 임야도에. 그죠?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축적이지만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여러분 개발되어 있습니까?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되어 있잖아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가보시면 여러분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어 있긴 하죠. 다만 그 개발은 체계적 개발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개발이다. 그죠? 그럼 이걸 다시 대축적으로 바꾼다. 무슨 이야기냐? 체계적 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을 시킬 때 축척을 원칙적으로 얼마를 쓴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1200분의 1.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지적도라는 도면을 그립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요. 근데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 신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500분의 1의 가장 큰 법정 대축척을 씁니다. 그래서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축척 변경은 쉽게 이야기해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자, 복습이 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임야도 얘는 원칙적으로 축척 얼마 쓰느냐? 6000분의 1 축척 써요. 가장 작은 법정 소축척 6000분의 1의 축척을 씁니다. 임야도는요. 근데 임야도라고 하는 것은,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다. 그죠? 개발되지 않은 토지예요. 그럼 얘를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개발하는 겁니다. 그냥 산 깎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얘를 이제 뭐로 바꾸느냐? 지적도로 바꿔요. 얘는 축척이 얼마냐? 1200분의 1의 축척을 써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넘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이게 등록전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미 1200분의 1로 등록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평범한 일반적인 개발은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체계적으로 개발합니다. 다시 또 지적도예요. 근데 체계적으로 개발합니다. 축척 얼마 쓰느냐? 500분의 1. 여기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등록 전환과 축척 변경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미개발 토지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일반적 개발로 바꾼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전환. 등록전환. 그 다음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입니다. 이걸 다시 체계적 개발로 바꿉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축척 변경.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 개발하면 그냥 쉽게 왜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도 개발은 돼 있잖아요. 근데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거 아니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얘들은 지적도에 등록 개발이 돼 있으니까요. 건물이 있잖아요. 개발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한번 열람해보면 그 지적도의 축척이 얼마로 돼 있냐면 거의 대부분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미 아시겠죠? 이걸 다시 체계적 개발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축척 변경. 그러면 여러분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한두 필지만 체계적으로 개발합니까? 아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개발하는데 한두 필지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축척 변경은 한두 필지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 대량. 한두 필지 아니에요. 대량이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준용한다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본번으로 지번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네. 세 가지 역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지행축.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지행축.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다시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은 크게는 우리 법에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고, 한두 필지 소량임을 그 전제로 한다. 대량 아니다. 그죠? 소량임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때 원칙은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부번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 부여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최멀여.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이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자, 뭐 분할과 합병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 실판에 적어놓은 요 내용으로 비교를 정리를 하시고요. 바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이 지번 부여 방식과 저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는 한두 필지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량이니까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본번으로 지번 부여한다라는 거죠. 다만 본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종전 지번 중에서 지금 얘들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까 다른 거는 지번이 다 부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190 옆에 뭐 189도 있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189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189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 갖다 쓴다? 본번으로 갖다 쓴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본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블록마다 본번으로 부여해 놓고 각 필지마다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즉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인 경우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대량인 경우에 예가 나오는 게 3가지입니다. 지행축,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또는 행정구역 변경 같은 말입니다.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또는 축적 변경. 자, 특히 이제 축적 변경, 나중에 이제 축적 변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웁니다. 축적 변경은 무조건 12문제 중에 3문제 나와요. 축적 변경은.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 축적 변경은 정의가 뭐냐면 지적도 내에서 소축적을 대축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적도 내에서. 그럼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발은 돼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시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한두 필지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대상 토지는 한두 필지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라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래서 준용하는 경우 3가지 지행축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통 시험은요, 여기 최멀려 지행축에서 거의 답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번하면 여러분 최멀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지행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번만 마무리를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60페이지 맨 윗부분에 양가로 3번 찾으셨나요? 예. 자, 거기 지번 변경 보시면 방가로 1번 의 나오죠. 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그 부분 줄 거 놓으세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을 우리 법에서는 그냥 대도시시장 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도시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번 새로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 세 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요. 지번 변경 시험에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자,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맞아요? X. 틀렸어요. 행위 주체 누구? 지적소관청. 이 부분 일단 출제 포인트입니다. 지적소관청. 그 다음, 자, 여러분 지번 변경은요 한두 필지입니까? 대량입니까? 대량이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지번 변경은 여러분 대량이잖아요. 대량이니까 지적소관청이 실시는 하되 대량이니까 대도시시장 등의 승인을 얻으라라는 거죠. 그 부분이 핵심 또 포인트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얻으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걸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아니에요. 그분 바쁘신 분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자, 지번 변경은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에 대해서도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지번 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그 부분 줄거 놓으세요. 되셨죠? 예.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61페이지 양가로 4번 결번대장. 역시 1번 의 보시면 결번이란 지번 부여지역의 리동, 동 또는 리입니다. 리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나 그 지번이 순서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즉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번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지번이 없어지죠? 대표적 예가 합병이죠. 합병.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번이 없어졌다. 즉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방가로 3번에 결번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예, 그 부분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거기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지금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은 두 번째 줄 보세요. 내려보시면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즉 지번이 없어졌다 그죠?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어디에다가?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 보존해야 된다. 이 결번대장을 시험에 지번대장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냅니다. 결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번대장에 적어서 결번대장도 영구 보존입니다. 자,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